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중국의 부상과 한국 글로벌 리더의 역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를 연결시키기가 꽤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부상하고 우리 국제적 활동을 하는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이 중국의 부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또 자기를 적응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사실 얼핏 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주제인 것 같지만 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와닿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G2 또는 앞으로 머지않아 10년 또는 15년 후에 미국을 GDP 규모에 있어서 앞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국에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관점은 대략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중국 위협론. 이것은 미국의 보수적인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해 나가다가는 군사력과 또는 세계 패권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주도 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playing our game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MIT의 펠트스타인이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이 playing our game이라는 책을 써냈죠. 그 뭐냐 우리말로 중국이 서구를 위협할 수 없는 이유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이러한 90년대, 2000년대 빠른 급성장과 이런 부상은 사실은 중국 스스로가 19세기, 20세기의 대영 제국이나 미국처럼 스스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갔다기보다는 9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 금융자본,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세계 경영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이나 서구 사회가 세팅해놓은 만들어 놓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중국이 적응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 이런 조직에 가입할 때도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playing our game,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임의 룰에 따라서 중국은 유의를 할 뿐이다. 이런 관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플 또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생산 활동을 하지만 중국 경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는 불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애플이 만드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2%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아이패드 한 대를 생산하면 그중에 7%는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중국인들이 가져가는 부가가치의 몫은 매우 적은 것이죠. 이게 다국적 기업 서플라이 체인 또는 밸류 체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어떤 관점을 가질 거예요. 중국은 정말, 그래서 또 한 가지 책은 Death by China라는 책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이 만들어내는 오염, 그다음에 짝퉁 물건, 식품위생,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안정과 이 번영을 위협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사람 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하루라도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책까지 펴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세팅한 게임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하수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관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외 경제 쪽에 많이 초점을 가지고 보는데 앞으로 중국이 그러한 G2로 부상했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일단은 자원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역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덩 샤오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아무리 큰 문제도 13억으로 나누게 되면 작은 문제가 된다. 별게 아니다. 그러나 또 중국은 아무리 작은 문제도 13억으로 곱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원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존량은
보통 통계를 내보면 세계 1, 2, 3위 악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제적인 그 타당성을 가지는 1인당 자원 사용 가능한 자원량을 따져보면 세계에서 자원 빈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족한 자원은 원유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그 석유류 중에서 절반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머지않아 이것이 70%까지 올라가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70%의 상당 부분은 중동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중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과 식량 안보의 취약. 우리는 FTA를 체결한다고 할 때 중국이 상당히 농업 강국으로들 평가를 합니다. 가격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은 상당한 농업 취약국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농업 기술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농업 관리 기술, 유통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리고 품종 관리나 식품 안정 부분이 약하고, 그다음에 농업 방식이 인력을 투입하는 노동 집약적 영농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중국이 도시화가 진척이 되면 지금 5억 톤 정도의 곡물을 생산하면 거의 자급이 되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것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많은 경작지가 도시화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곡물 도입국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계 차원에서 곡물을 무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곡물은 사실 세계 4대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대량 그 쌀 지원이나 이게 이루어지면 이들이 반드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지속성, 또는 앞으로 통일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돼서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가능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부상이나 중국 문명의 특징,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 중국의 전략 입장을 감안했을 때, 제가 여기서 우리 한국의 오늘 주제인 한국의 글로벌 리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는 중국 문명, 한국 문명이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결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아류로 인식하실 필요가 없다. 아까 지금 제가 스텝 로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문명이나 언어 구조나 한국인들의 어떤 가치관이 가지는 21세기형 창조적인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중국이 그동안에 축적해온 이러한 축적형 문명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21세기의 이러한 글로벌 위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중국과의 대등한 이러한 사고나 가치관이나 이런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 외교와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뭐냐 하면 우리는 국가 역량에 있어서 또는 인구 규모에 있어서 또는 문화적인 어떤 축적 양에 있어서 중국과 비해서면 왠지 좀 작아지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이 글로벌 화된 이러한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오히려 중국의 그런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이러한 공공 외교나 또는 소프트 파워, 만들어진 소프트 파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국이 국학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공자 사상을 가지고 공자 아카데미 등등 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화두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호소력이나 보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주된 활동 무대, 공간이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지역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서로 각축하는 듯한 힘자랑, 전략적 접근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물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이 어떤 그 중등적인 미들 파워라고 하죠. 한국과 같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역량을 가진 나라들과의 이들의 파트너십은 훨씬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하나의 글로벌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공간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